퇴직 후에도 당신을 찾는 사람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직책이 사라진 그날 이후 휴대전화는 얼마나 조용해졌나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일할 땐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오더니 은퇴하고 나니 문자 한 줄이 없다고. 회사라는 울타리 속에서 수많은 사람과 얽혀 지내던 관계가 직책이 사라지는 순간 함께 사라지는 걸 깨닫는 건 생각보다 큰 충격입니다. 오늘은 65세 전직 부장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인간관계의 붕괴와 그 속에서 겪는 정서적 고립 그리고 다시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김정수 씨, 올해 65입니다.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근무했고 마지막 직책은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밤 10시가 넘어야 퇴근하던 회사형 인간이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회사였고 사람은 동료였습니다. 은퇴 전 그는 자신이 조직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의견을 조율하고 부하 직원들의 보고를 받으며 거래처에서 부장님이라 불릴 때마다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퇴직한 다음 날 세상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거래처 사람들과 연락이 이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전화는 끊겼고 두 달이 지나자 문자 하나 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걸어도 대부분 보험이나 건강식품 홍보 전화였습니다. 회사 동기들의 단체 대화방에선 여전히 업무 보고 이야기가 오가는데 자신이 낄 자리가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직책이 사라지니 사람도 사라지더군요. 그가 담담히 내뱉은 한마디 속엔 깊은 허무와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퇴직 후 첫 3개월 동안 그는 매일 아침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출근할 곳은 없지만 그저 예전 습관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멈칫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는 사람인가? 그 질문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직책 없는 인간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김정수 부장님이라 불렀지만 이제는 김정수 씨라는 이름조차 불릴 일이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직책이 나의 이름이었고 그 이름이 사라지자 나는 세상에서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인간관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그를 압박했습니다. 퇴직금은 대출 상환과 자녀 결혼 비용으로 빠져나갔고 남은 건 국민연금뿐이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130만 원으로는 서울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경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예전 거래처 직원이 아파트 입구를 지나가는 걸 본 순간 그는 몸을 숨겼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보면 뭐라고 할까? 부장이던 내가 이제는 경비 아저씨라니. 자존심은 그렇게 그를 다시 집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심리를 사회적 정체성 상실이라 부릅니다. 인간은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규정합니다. 부장, 팀장, 대표 같은 직함은 사회적 존재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그 상징이 사라지면 존재의 이유를 잃은 듯한 공허감이 밀려옵니다. 특히 한국처럼 직업 정체성으로 연결되는 사회에선 그 충격이 더 큽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는 사회적 고립과 자기 효능감 저하를 유발하며 우울증의 전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정수 씨의 하루는 점점 단순해졌습니다. 아침엔 뉴스 보고 점심엔 편의점 도시락, 오후엔 TV 시청. 저녁이면 혼자 맥주 한 캔을 마시며 옛 동료들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한때는 자신이 회사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현실이 그를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지역 주민센터에서 은퇴자 사회활동 지원 프로그램 안내문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던 생활이 답답해 그는 한번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한때는 누구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교사였고 어떤 이는 공무원이었고 또 어떤 이는 자영업자였습니다. 다들 이름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곳에선 서로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정수 씨, 오늘은 어떠세요? 어제 그 이야기 정말 재밌었어요. 그렇게 다시 이름이 불리기 시작하자 그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사회적 관계라고. 돈보다 시간보다 인간관계의 복원이 은퇴자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관계를 다시 만드는 데는 3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회사 밖에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직책이 사라졌다고 존재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이제는 직함 없는 나로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봉사활동, 동호회, 평생학습센터 등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직위나 경력이 아닌 사람 자체로서의 관계를 맺습니다. 셋째, 배움과 나눔을 일상화해야 합니다. 배움은 자기 확신을 회복시켜주고 나눔은 사회적 소속감을 만들어줍니다. 은퇴는 단절이 아니라 변환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변환을 견디지 못하면 그저 과거의 영광 속에 갇혀버립니다. 김정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부장이 아니라 김정수로 살아보려 합니다. 누가 나를 부르지 않아도 나는 내 이름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말 속엔 회복의 단단함이 담겨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느냐보다 얼마나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직책이 사라져도 관계는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명함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직책이 아닌 진심입니다. 직책 없으니 연락도 없더라는 말 대신 직책 없어도 함께 웃을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퇴 이후 진짜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퇴직 후 인간관계의 붕괴는 단순히 연락이 끊기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문제다. 직장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생계의 터전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중심이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무대였다. 우리는 회사에서의 역할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고 소속감을 얻으며 자존감을 유지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갑자기 투명 인간이 된다. 누군가는 일에서 벗어나면 자유가 온다고 말하지만 실상 그 자유는 너무 낯설고 때론 잔혹하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하루, 그것은 인간에게 가장 깊은 고독을 안겨준다. 많은 은퇴자들이 처음엔 이렇게 생각한다. 이제 회사 스트레스도 없고 여유도 생겼으니 진짜 인생을 살아봐야지. 그러나 막상 그 시간이 주어지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김정수 씨의 사례처럼 직책이 사라진다는 건 단지 명함이 없어지는 일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전화할 이유도 누군가가 나를 찾을 이유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인간관계의 대부분이 일이라는 매개 위에서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퇴직 전의 관계는 이해관계로 엮인 구조적 관계였고 퇴직 후엔 그것이 해체된다. 남는 건 가족 몇 명 그리고 아주 소수의 진짜 친구뿐이다. 이때 느끼는 허전함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감의 붕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단절 증후군이라 부른다. 오랜 기간 한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일수록 그 영향은 크다. 회사는 매일의 일정을 정해주고 만날 사람을 정해주며 나의 역할을 정의해준다. 즉 일상이 곧 사회였다. 그런데 그 사회가 사라지면 남은 건 나뿐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나라는 존재로 살아본 경험이 없다는 데 있다. 직책이 나였고 역할이 나였던 사람은 직함이 사라지면 공허 속에 빠진다. 자신을 회사 사람으로만 규정하던 이들은 은퇴 후 스스로를 재발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은 생각보다 고통스럽고 오래 걸린다. 은퇴 후 6개월은 대부분의 사람이 허무와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다. 몸은 쉬지만 마음은 불안하다. 그 불안은 단지 경제적 문제에서 오지 않는다. 하루 24시간이 비어버린 시간, 그 시간의 주인이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김정수 씨도 처음엔 이제 여유를 즐기자고 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자신이 무언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출근이 사라진 대신 시간은 넘치게 많아졌고 그 시간은 그를 잠식했다. TV를 켜고 뉴스를 보고 커피를 마셔도 하루는 길었다. 사람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의미 있는 만남이 사라지자 그는 자신이 점점 무기력해지는 걸 느꼈다. 이때 필요한 건 새로운 루틴이다. 퇴직 후의 삶은 다시 일상을 설계해야 한다. 직장 시절에는 타인이 나의 시간을 정했지만 은퇴 후에는 내가 나의 시간을 정해야 한다. 이것이 은퇴자에게 주어진 첫 번째 숙제다. 루틴은 단지 하루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탱하는 구조다. 아침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책을 읽거나 지역 모임에 참여하는 것.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이 하루의 의미를 만들어준다. 루틴 없는 자유는 방황이 되고 일정 없는 시간은 고립이 된다. 두 번째는 관계 재구성이다. 직장 관계가 사라졌다면 이제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야 한다. 많은 은퇴자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서다. 사실 세상에는 같은 고민을 가진 이들이 많다. 지역 복지센터의 동호회, 평생학습관, 봉사활동 모임, 독서클럽 등은 모두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목적이 있었지만 은퇴 후의 관계는 공감으로 이어진다. 이해관계가 아닌 공감으로 맺어진 관계야말로 인생 이막의 동력이 된다. 세 번째는 자기 정체성의 재정의다. 직책이 사라졌다고 해서 존재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직업인으로서의 나만을 살아왔다는 점이다. 이제는 한 인간으로서의 나를 회복해야 한다. 어떤 이는 글을 쓰고 어떤 이는 사진을 찍으며 또 어떤 이는 손재주를 살려 공방을 운영한다. 그것이 돈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나는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기 효능감은 경제적 수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은퇴의 자산이다. 네 번째는 감정 관리다. 은퇴 후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어떤 날은 평화롭지만 어떤 날은 허무하다. 전날엔 괜찮았던 사람이 다음날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많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억지로 긍정적인 척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우울하거나 외로울 때는 그 감정을 일기로 기록하고 혼자 견디기 어려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은퇴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지만 동시에 상실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 상실을 외면하면 더 깊은 공허가 찾아온다. 다섯 번째는 경제적 구조의 재정비다. 인간관계와 감정의 문제를 떠나 현실적으로 가장 큰 불안은 돈이다. 퇴직금과 연금이 있다고 해도 수입보다 지출이 더 빠르게 줄지 않으면 생활은 금세 무너진다. 김정수 씨의 경우처럼 퇴직금이 일시적 비용으로 빠져나간다면 남는 건 고정적인 연금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비 구조를 조정하는 일이다. 생활비를 줄이고 수입을 다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은퇴 후 돈의 쓰임은 생존이 아니라 지속이다.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결국 은퇴 후 삶의 회복력은 관계, 루틴, 정체성, 감정, 경제 이 5가지 축이 균형을 이루는 데서 나온다.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삶은 쉽게 흔들린다. 특히 관계의 단절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된다. 김정수 씨가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사람들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 말은 은퇴 후 관계의 본질을 정확히 짚는다. 알아주는 사람은 직장에서 생기지만 이해해주는 사람은 인생 후반에야 만날 수 있다. 은퇴 후의 삶은 결코 퇴장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무대에서의 재등장이다. 다만 조명이 바뀌었을 뿐이다. 예전엔 화려한 직책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면 이제는 잔잔한 인간관계의 빛 속에 서야 한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그 빛은 오래 간다. 직책이 없어도 이름은 남는다. 명함이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이 나를 잊더라도 나는 나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나를 찾는 과정이다. 직책이 사라졌다고 해서 인생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직책이 있을 때는 남을 위해 살았지만 직책이 사라진 뒤에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짜 인간관계를, 진짜 자유를,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된다. 이제 더 이상 직책 없으니 연락도 없더라는 말 대신 직책 없어도 인생은 이어진다는 말이 어울릴 때다. 세상이 나를 부르지 않아도 나는 나를 부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은퇴 이후의 품격이며 우리가 배워야 할 인생 이막의 교훈이다.